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세요 라면서 양보하는 경우가 많죠. 좋은 걸 내가 먼저 선택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하는 행동인데요. 그런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나쁜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이 아니라면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나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에이, 그래도 조금은 눈치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막상 시작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묻기보다는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먼저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우선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시간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셨나요? 궁금증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반올림 100%님 유후 하면서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 님도 잘 오셨습니다. WTN님과 귀여운 밤비님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이요 라고 하시면서 손 흔들어 주셨고 불꽃 쫄보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솔리마르 님이신가요? 역시나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작은 소나무님, 준호님도 오셨네요. 손우림 TV님과 고재관님도 오늘 또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시장 체크 먼저 한 이후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또 한번 깔끔하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은 본격 중소형주 순환매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그냥 보합세 수준에서 머물렀고 코스닥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이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당분간 이 중소형주 순환매가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상승 나온 종목군들 보게 되면은 사실 거의 바이오였거든요. 바이오로 시작을 해서 바이오로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여태까지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1월 달에는 정부 정책 혹은 이제 뭐 AI 혹은 이제 뭐 IT 이러한 이 4차 산업군들에 상당히 좀 매개가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달로 넘어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살짝 조정을 보이는 듯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현재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상당히 좀 반등이 잘 나왔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혹은 뭐 삼성 SDI 같은 이러한 종목들 즉 2차 전지나 반도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목들 한번 싹 봤는데 2차 전지는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도 AI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1월 달에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2월 달은 살짝 쉬어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월 달부터 그리고 3월 달까지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HLB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죠.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서 마감을 했죠. 상한가를 들어가서 마감을 했고, 뭐 HLB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들이 모두 다 매기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약 바이오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순식간에 또 수급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 쪽이 그동안에 이 강세를 보였었던 이 AI라든지 혹은 이제 4차 산업 IT 쪽에서 수급을 좀 넘겨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급을 넘겨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이 수급에 대해서 넘겨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살아있으면서 순환매가 활발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장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단 뭐 HLB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강세 보였던 종목들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양해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로부터 3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혹은 2차전지 쪽은 살짝 쉬어가면서 대형주들이 쉬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2월, 3월은 새롭게 수급이 받아가는 중소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오늘 수급이 들어간 바이오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간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저번 주 한 말 정도부터 오늘까지 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이 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한 금요일 정도부터 수급이 확 들어가다가 오늘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 들어오면 그 수급 기반으로 해서 보통 한 주 내에 바로 또 탄력이 나오고는 하니까 최근에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으면서 중소형주 순환매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정리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살짝 힌트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저희 또 마지막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포인트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워낙에 코스피랑 코스닥 분위기가 좀 엇갈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많이 엇갈렸을 것 같아요. 특히 이슈가 있는 쪽에는 또 수급들이 많이 들어가 주면서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런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로 순환매가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셨나요? 이런 시장을 어떻게 조금 더 빨간불로 채워갈 수 있을지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김영일 전문가님께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올라갈 때 놔두고 같이 올라가야 이 시장을 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 대세에 한번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계속 남겨주세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여러분들이 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라는 오프닝을 이야기했었는데 준호님께서 뭐 먹고 싶다고 말해도 안 해주던데 라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해줄 때까지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해줄 때까지, 안 해주면 직접 사드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벙벙님 오셨고요. 신강금님 잘 오셨습니다. 콩콩이라는 닉네임도 너무 귀엽고요. 고다연님과 김정희님 모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그리고 반올림 100%님, 요즘 매수문이 좀 자주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은 상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태자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세요. 시장에 대한 질문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새벽공기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한미약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3만 8천 원이고 비중 22% 담으셨어요. 작년 10월에 매수를 했는데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오래 들고 가고 싶어요.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한미약품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27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매수를 그래도 잘 하신 분이어서 수익도 충분히 챙겨가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고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지 한미약품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국내 제약사 중에 가장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사실 주가 자체는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보여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하면서 실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답답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 그동안에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한미약품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업황에 따라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업황은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늘부로 이 바이오 쪽에 상당히 매기가 강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급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 그 다음에 훌륭하게 영업이익 또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미약품이 그동안에는 사실 역대 최대 실적을 이전에 기록을 했을 때가 약 한 7년 정도 전인데 그때는 대규모 기술 수출건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기술 수출했다는 이 계약금으로 인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대규모 기술 수출건이 없이 순전히 이 약품들의 이러한 판매 실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욱더 긍정적인 견조한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한미약품이 사실 지금 구간에서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구간이거든요. 워낙에 바닥권을 잘 잡아준 상태에서 지금 이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한미약품이 사실 이 상승이 조금 고르게 좀 쉽게 나오려면 매물대가 없어야 되는데 이전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일반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한미약품은 매물대에 따라서 일단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최근에 수급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인 수급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를 잡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1차 목표가는 30만 원 근처 구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2만 5천 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흐름을 보게 되면 30만 원대에 지금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32만 5천 원에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하게 나와줬었던 게 한미약품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일전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구간에서도 뚫지 못했었던 이 매물대를 바로 뚫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매기가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건 그냥 바통 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중소형주 순환매가 돌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섹터별 수급이 돌아야 되는데 AI 쪽이나 혹은 그동안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할 만한 IT 쪽 이쪽이 지금 수급이 워낙에 활발하게 돌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바통 터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지금 수급이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를 넘겨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미약품 또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의 업황이 어느 정도는 또 살아나고 있고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면 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0만 원, 2차 목표가는 32만 5천 원 안내를 드리고 저는 사실 길게 들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2차 목표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2차 목표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장 자체가 저는 순환매로 조금 잘 진행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를 보게 되면 잠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2,500 구간을 지금 쉽게 허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이제 2,500 구간을 못 뚫어내면서 이 구간 위로 가려면 무언가 굉장히 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점점 올해 내에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6월까지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 목표치 끝까지 다 간다라고 했을 때 바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물가 안정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큰 호재를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최종 목표치에 도달을 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FOMC나 파월 의장이 금리 목표치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2,500 구간을 뚫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500 구간 뚫어준다라고 해도 2,600, 2,700 구간이 상당히 또 두터운 매물대거든요. 때문에 일단 올해 시장에 그렇게 큰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조금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업황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30만 원, 32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하고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32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이 아마 올해 내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될 거라서 30만 원 만약에 못 뚫고 가면 어느 정도의 비중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또 순환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 다른 섹터로 수급이 옮겨가면서 순환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 정도에서 비중 어느 정도 축소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운용을 하는 쪽도 충분히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시청자님의 입맛일 것 같아요. 나는 좀 길게 보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32만 5천 원 정도까지 나는 단기적으로 보고 다른 종목으로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0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약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방향성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만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 시장이 호재를 가져다 주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 30만 원 이상, 32만 5천 원까지도 목표가 체크해 드렸고요. 그 사이에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부분도 함께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02-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출석 체크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젊은이 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장용업님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승님께서도 출석해 주셨고 파블로프님 오늘도 종목 남겨주시네요. 박기호님 반갑습니다. 내일은 태양님께서도 전문가님 반가워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자, 그리고 초대박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 행복님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도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솔리마르님께서 지난 주말에 태국 음식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좋으셨다고 여행 가고 싶다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희 방송 할 때 이제 방송 직전에 전문가님하고 지금 몇 달째 여행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지금 빨간 날이 언젠가 언제 놀러 갈 수 있나 저희 맨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연말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거의 이 이야기가 저희 가자 하고 결국에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계속 가는데. 여기 지금 묶여 있는 저희 둘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여행 요즘 워낙에 여행들을 많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여행 비용 저희와 함께 벌어보시길 바랄게요. 저와 김영일 전문가님이 이 자리 딱 지키고 여러분들 계좌 빨간불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수익 많이 내셔서 또 즐거운 추억들도 만들러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동부건설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는 10,000원이고 비중을 10% 담으셨습니다. 대응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동부건설이 오늘 7,16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지금 10,000원 매수가시면 12월에 좀 급등을 했을 때 가격대이기는 한데 이때가 아마 긴축 완화 기대감 그리고 동부건설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워낙에 급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 찾아온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답답하시고 억울도 하실 것 같아요. 동부건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건설사들의 지금 현재 업황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 최근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갖춰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갖춰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수주권들보다는 해외 수주권들을 좀 많이 늘려가는 기업들, 그러면서 이제 이 해외 수주권들을 좀 따내올 수 있는 체력들이 있는 큰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내 비중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이제 동부건설이 작년에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죠. 뭐냐라고 했을 때, 동부건설이 이제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이제 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수금이 한 130억 정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동부건설이 보통 한 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130억이 미수금이 생긴다 이러면 상당히 좀 큰 타격이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부건설 말씀 주셨던 대로 12월 달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7조 9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보유했다. 그러면서 7년치 일감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수주권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점차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동부건설이 또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이 건설사 업황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원자재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떨 것이냐? 저는 국내 비중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적어도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건설 업황이 어느 정도 살아나려면 어찌됐든 부동산 업황도 같이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부동산 업황은 사실 올해 내내 힘들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 정도 됐을 때 그나마 조금 이제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설사들도 그때 돼서야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동부건설은 이제 이 국내의 부동산, 이 건설 업황 외에 다른 걸 기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양해라든지 건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동부건설은 관련된 이슈에도 주목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면서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 12월 달의 상승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수주 잔고 많이 쌓여 있다 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차익 실현 저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남은 물량들을 또 최근에 윗꼬리 그리는 한 차례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또 정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부건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건설 업황이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고 분위기 자체도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또 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부건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상당히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는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수익을 노리시면서 동부건설은 그 수익 본만큼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동부건설이 올라오려면 이러한 이제 특이한 이슈라든지 혹은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 정도 가면서 동부건설이 실적 회복되는 흐름 자체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건설이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건설사 쪽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도 사실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업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건설사들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에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올해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조금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해줄 것인가 저는 살짝의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때문에 일단 동부건설은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보고 그 수익 본 만큼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 일단 혹시나 이 대응 구간을 조금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점 구간을 조금 이제 넓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8,000원 정도 구간까지 박스권을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 동부건설이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6,5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 구간을 지켜주는 한 그래도 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줄 것으로 생각은 되고 그러면서 한 하반기에서 이제 올해 넘어가는 시점 정도는 되어야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가의 반등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느니 그냥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는 쪽이 조금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을 좀 대응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6,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힘 모아가는 구간 확인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구간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구간을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안 좋았던 것들이 지금 그래도 다 하나 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 이 구간을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당장에 뛰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 또한 약간은 부재하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동부건설은 저는 최적의 전략은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쪽, 그 다음에 대응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밴드권 구간 내에서 힘 모아가는 모습 확인했다가 반등 구간에 정리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잡고 이 동부건설을 보유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부동산 업황도 워낙에 불확실하고 어둡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동부건설과 관련해서는 비중을 또 서서히 줄여가면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2부에서도 계속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멈추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종목 진단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신강금님께서 남겨주신 녹십자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9,000원이시거든요. 비중도 20%로 좀 두둑히 담으신 상황이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왜 이렇게 계속 내려오기만 하는 건지 최근에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가 조금씩 들썩일 때도 녹십자 홀딩스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녹십자 홀딩스는 녹십자 그룹의 지주사고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 저는 최근에 제약 바이오 혹은 이제 뭐 바이오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상승 잘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최근에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시장에서 확연히 주목할 만한 탈모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 제약 바이오 쪽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오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무언가 이슈가 있던지 뭐 임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뭐 약품이나 혹은 이제 이 건기식 혹은 이 건강 보조제 같은 것들이 뭐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든지 혹은 뭐 정책 지원을 받는다라든지 무언가에 확연하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녹십자 홀딩스는 지주사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자회사의 실적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자회사가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 지주사의 녹십자 홀딩스도 충분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고 상승이 좀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녹십자 홀딩스는 실적이 애매합니다. 한마디로 잘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가 않으니까 지주사인 만큼 그에 따라서 지금 자연스럽게 주가가 전혀 반응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주사하면은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녹십자 웰빙은 지금 현재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연매출도 지금 처음으로 1,000억대를 좀 돌파를 해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올라가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녹십자라든지 그 외의 자회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녹십자 홀딩스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널뛰기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녹십자 홀딩스가 사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오늘 HLB라는 종목이 나왔다라든지 이제 만약에 이제 HLB를 문의를 주셨다라고 하시면 HLB는 오늘 주가의 흐름이 확연하게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좀 크게 강세로 들어가줬고 결론적으로는 이 업황의 분위기를 좀 잘 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녹십자 홀딩스는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급을 지금 전혀 받고 있지 못하죠. 오늘 수급이 전혀 안 들어왔고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더라도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이 저는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녹십자 홀딩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회사들의 이러한 어떤 이 파이프라인의 확대라든지 혹은 뭐 임상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독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비용이 지금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임상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나가는 구간인 것 같고 지금 이 예상 임상 기간도 1년 정도 좀 늦춰진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녹십자 홀딩스는 결론적으로는 자회사들이 좀 다 좋아져야지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녹십자 웰빙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녹십자 홀딩스도 애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녹십자 홀딩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시잖아요. 당분간은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녹십자 홀딩스도 무언가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이슈도 같이 나와 주어야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오늘 HLB 같은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녹십자 홀딩스가 지금 구간에서 당장에 뭔가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일단은 기간도 좀 길게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또 언제 나올 건가? 확실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뭐 녹십자 관계자들만 알겠죠.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시장에서 주목받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다른 종목 쪽으로 최대한 좀 집중을 해주시면서 수익 챙기는 쪽에 집중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수익 챙긴 만큼 비중을 좀 덜어주시는 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수익 만회를 해 놓으시다가 향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주목을 받는 구간,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대응을 시도를 하면서 추가 매수하고 그러면서 또 평단가 낮추고 이러한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비중도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대응도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서 일단은 비중 줄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최적의 전략은 다른 종목 쪽 조금 더 이제 수익 보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 수익 본 만큼 일단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녹십자 홀딩스가 어느 정도 좀 수급을 받는 구간에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그 수급 들어가는 구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홀딩스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호재성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도 조금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도 좀 높고 비중도 무겁게 들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좀 덜어내는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거든요. 참고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들로 수익 챙겨가시면서 위로 함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재관님께서도 녹십자 홀딩스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같이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벙벙님께서 오늘 보라맨커님 스타일이 사극 느낌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약간 이렇게 너무 단정하게 이렇게 쪽머리 맨 것처럼 2대8 가르마를 싹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괜찮죠? 어울리죠? 자, 그리고 해맘님도 잘 오셨고요. 인상 좋으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라는 인사 남겨주셨어요. 남양님 그리고 스카이님도 오셨고 허윤혜님께서도 종목같이 남겨주시네요. 땅하늘님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셔서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채팅창에 정말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전화가 조금 뜸하다고 해요. 자, 이럴 때를 꼭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연결 가능하거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직접 꼭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답답한 내용들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 LX 인터내셔널 형일이 형아 살려주세요 라면서 종목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2,200원이고요. 비중 10% 담고 계시는데요. 손실을 최대로 줄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LX 인터내셔널 오늘 보합에서 거래 마쳤군요. 32,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금 보니까 42,000원 가격대면 거의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타격을 받고 나서 이 타격을 지금 당장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LX 인터내셔널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LX 인터내셔널이 종합상사 쪽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종합상사가 작년에 엄청 좋았습니다. 작년에 엄청 좋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글로벌 상황이 조금 크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종합상사 쪽에는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수혜로 또 작용을 했거든요. 반사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종합상사가 보통 이제 광물이라든지 혹은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작년에 이 글로벌 전쟁이라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좀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작년에 워낙에 이 천연가스, 에너지발 인플레에 대한 이러한 이제 주목도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작년부터 또 니켈이라든지 혹은 리튬 등등 해서 광물에 대한 이러한 관심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종합상사가 작년에는 워낙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도 사실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인데 그때 당시 보게 되면은 그냥 상승만 했거든요. 계속해서 쭉 우상만 해주면서 저점 대비 거의 이제 100%가 넘는 그러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어느 정도 이제 100% 이상의 큰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종합상사 쪽이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살짝 애매하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 뭐 전쟁도 벌어졌고, 뭐 그 다음에 자원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광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커져갔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생기다 보니까 종합상사가 상당히 좋은 수혜를 받고 실적도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올해는 일단 전쟁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 지금 이제 전쟁은 지금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또 오히려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전쟁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는 또 이 원유 유가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제한을 걸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자금줄을 이제 막기 위한 그러면서 휴전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과연 작년만큼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이제 중국 산업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기는 했는데 일전에 120달러, 130달러 왔다 갔다 하던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건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일전까지의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광물, 광산에 대한 투자도 지금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금 이 광산에 대한 투자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이 수요가 폭발했던 것만큼 공급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서 일전에 또 가격이 끌어올려졌던 만큼 과연 또 올해에도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상사 쪽은 아무래도 이 물동량이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물동량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올해 경기 침체 구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안 좋아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이제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좋았던 것들 다 반영하고 지금은 한 차례 고점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한번 배당락 이후에 차익 실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는 이러한 그림을 좀 그려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림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4만 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정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4만 원 이후 구간이 역대급 가장 좋았었던 구간의 주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다 작용을 하면서 형성이 되었었던 주가가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4만 원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매물 또한 상당히 좀 많은 구간이라서 아마 저는 4만 원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4만 원 정도 구간, 근처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쪽이 적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현재 약 한 3만 5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비중 축소 정도는 한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3만 5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 지지라인이 약 한 2만 원 중후반대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지금 현재 구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또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또 다시 한번 힘 모았다가 올라오면 지금 현재 단가인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3만 500원 구간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한 차례 비중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작년에 역대급 실적은 나와줬으니까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세는 잡아가겠죠. 반등세는 잡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4만 원 근처 구간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 4만 원대에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가장 좋고 좋았던 것들이 반영이 됐던 그러한 주가라서 아마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아마 이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 나올 확률이 높을 겁니다. 때문에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면 4만 원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목표가 4만 원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3만 500원 아래에서는 비중 축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맘연희원희님 잘 오셨어요. 주린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김형일 전문가님은 다 알고 계실 거거든요. 저희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다양하게 남겨주시고 지금 저희 채팅창 들어오시면 또 같이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문의 전화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젊은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기아라는 종목을 살펴봅니다. 매수가는 71,100원이고요. 비중 15% 담으셨고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신 상황인데 8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정말 자동차 종목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답답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매수 잘 하셔서 수익을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목표가 8만 원 보고 계신데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기아가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리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오래된 차가 청소년들이 지금 다 이제 절도를 한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제 기아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런 악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아는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유럽에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북미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 나왔다가 이번엔 이제 인도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인도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 3위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도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기아가 인도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이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상당히 최근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아도 이제 저점에서 확실하게 좀 반등세를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기아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지금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월에 IRA 가이던스 하위 규정이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되면 기아는 과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아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건 IRA는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현재 워낙에 이 예상했었던 그리고 목표했었던 성적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에도 이 문제 없이 목표 달성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아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IRA가 만약에 우리나라 이 완성차 업체들의 혹시나 좋지 않은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은 우려감을 나타낼 겁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2월부터 3월까지 반등이 좀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기아가 본격적으로 매물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 한 77,000원 정도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매물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고, 저는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더 호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더 이제 호재가 좀 필요한데, 지금 여태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던 동력은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린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지금 이제 상승이 잘 나온 건데,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좋은 이슈가 하나 정도는 더 나와 주어야지 이제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슬슬 차익 실현한다라는 생각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 못 뚫어준다 그러면은 매물대 부딪히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슬슬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잡고 갔다가 그 다음에 IRA 세부 규정 발표되고 나서 그 구간에 과연 이 완성차 쪽에 유리한 내용이 나오냐 아니면은 불리한 내용이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또 투자 방향을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향후에 재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히 좀 가능할 거니까 기아는 지금 현재 구간 못 들어주면 차익 실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을 만약에 이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85,000원까지 갈 텐데 어찌됐든 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호재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또 IRA가 될 것 같은데, IRA 발표가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만약에 내일 혹은 이제 모레 정도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7만 원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약 한 6만 원 중반대 정도에서 잡아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7만 1,000원 정도에서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혹은 이제 모레 정도 됐을 때 약 한 5일선 75,000원 구간 이탈했을 때에는 한 차례 정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IRA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눌려주는지에 따라서 한 7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매수하는 전략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혹시나 말씀드렸듯이 77,000원 구간, 78,000원 구간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85,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나오는 듯 하면은 마찬가지로 시청자님도 차익 실현하고 향후에 재매수, 그 다음에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호재가 하나 정도 더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좋은 이슈가 좀 더 나와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IRA 가이던스 내용 또한 주요하게 보시면 충분히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기아라는 종목이 자동차 종목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승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료를 또 한번 공급해 줘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또 매물대에서 살짝 불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7,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8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점, 하지만 75,0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매도 혹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이 IRA에 대한 내용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종목 남겨주시고요. 한세실업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님의 종목이고 매수가는 19,100원에 비중 20%네요.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고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군요. 1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18,000원, 19,000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참 지금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일단은 한세실업은 대표적인 우리 ODM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패션, 이 소비가 조금 잘 또 이루어져야지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수익적인 부분이 또 살아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한세실업이 주가가 부진했었던 거는 이제 4분기에 수주가 좀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언제 좋아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는 바닥 잡고 3분기 정도부터 수주가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충분히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라오겠구나라고 이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중국 양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양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 내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고, 내수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세실업 같은 우리 OEM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모멘텀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세실업이 작년 4분기에는 수주가 좀 부진했지만 일단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수주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1분기, 2분기 정도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림을 충분히 저는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실업은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걱정을 하실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모멘텀 또한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도 넘어가게 되면 수주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한세실업이 약 한 2만 원 정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2만 원 정도까지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길게 힘 모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2분기 정도 지나갈 때 저는 요 구간 뚫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세실업이 반등 나오긴 나오는데 만약에 2만 원 정도 구간을 강하게 못 뚫어주면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구간 이후로는 이 본격적으로 수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실적에 나와 주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에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한세실업은 2만 원 구간이 주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구간 뚫어줘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2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양회발 이슈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양회발 이슈 받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정도까지가 아마 한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2만 원까지 조금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19,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래도 수익 챙기시고 빠르게 또 빠져나오는 전략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종목 진단 이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